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퍼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미쳐버린 가족.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입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일단 얘기해 볼게요. 저는 23살 남자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52살, 어머니 44살, 남동생 18살,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번 봄에 취직하면서 독립할 예정이었고 그날도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TV를 보면서 동생 집은 어디가 좋을까? 혼자 살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우리 둘이 같이 쓰는 방에서 취직 준비인지 뭔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TV는 아마 진품 명품을 틀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TV에 노이즈가 끼었습니다. 짧고 불쾌한 잡음이었습니다. 금세 잦아들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면서 그래서 말이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분이 입을 반쯤 벌리고 뭔가에 놀란 것처럼 눈을 크게 뜬 채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분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다음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동생이 차치요리 같은 거는 괜찮지 않겠어? 그치 얘요? 하고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두 분 다 농담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성격이 꽤 단단한 편이었으니 장난으로 저런 걸 하실 분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니. 두 분 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을 잘 아는 저는 저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반응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부모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조차.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말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얘야, 넌 언제 죽을 거야? 네? 그렇지. 그 얘기도 해야겠구나. 언제로 할 거야? 자살? 사고? 네?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흩어져서 모이질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미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는데 저는 네? 하면서 완전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당연한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쪽도 기다려왔잖아. 이제 슬슬 괜찮겠지? 도와줄게. 괜찮아. 두 분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목매은 지저분하다느니, 수면제가 낫다느니, 투시는 중간에 기절하면 안 아프다느니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줄줄 나왔습니다. 그 말들 사이사이로 어딘가 웃긴지 아하하하 하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제일 소름 돋았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부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얼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두 분의 눈에 흰자만 있었습니다. 죽어. 그 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고장난 기계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눈은 위로 뒤집혀 있는데 얼굴은 제대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셔진 인형처럼 주거를 반복하는 두 분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동생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아유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형? 동생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지랑 어머니가 눈이 뒤집혀서 죽으라고 하고 그 전에 TV 노이즈가 미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 머리로는 처리가 안 됐죠. 그래서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상해. 그때 동생이 입을 반쯤 벌리고 눈을 흰자만 뜨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해지더니 동생까지. 방 안의 공기가 훅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현관 밖으로 나가기 직전 힐끗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역시 눈은 흰자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전속력으로 사람이 많은 곳까지 뛰었습니다.
숨을 좀 고른 뒤 직장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사는 선배였는데 영이나 귀신 같은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얘기를 선배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렇구나. 알았어. 내일 아는 절에 가서 어떻게 해보자. 오늘은 일단 쉬어. 얼굴이 말이 아니다. 그날 선배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한숨도 못 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선배는 야간 근무, 저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선배 차로 30분쯤 되는 절에 데려다 줬고 그곳 주지스님께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완전히 지쳐있네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선배와 스님과 저 셋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팔, 양다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거실과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피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습니다. 2번 더 왕복하면 오른발 혈관을, 3번 더 왕복하면 위팔 혈관을.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빠진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쳐박았다가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머리를 꾹 누르면서 하하하하 푸 하하하하 푸 죽기 직전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축축한 물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서 욕실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동생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책상 위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시 어디어디읍 자기 몸에 집 주소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3분 모두 주지 스님과 급히 불러온 다른 절의 스님분들 덕분에 어떻게든 수습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동생과 아버지의 몸에는 흉터가 남아있어 온천 같은 데 가면 마음이 꽤 무거워집니다. 이후 주지 스님께 들었는데 가족이 그렇게 된 원인은 조상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 대대손손 저주해주마 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거의 실제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주 방식도 잔혹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생기고 나면 빙의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몰아붙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주하는 쪽도 쉽지 않았던 모양인데 제가 전생에 고승이었던 탓에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손을 못 대고 있다가 그날 밤 참지 못하고 가족을 이용해서 죽어라는 압박을 가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가족만이라도 해를 입히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주가 너무 강해서 스님도 완전히는 풀지 못했고 저주를 누르는 방식으로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저주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은 스님이 주신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저주에 관한 그런 소재의 공포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좀 가족이 막 그렇게 해를 입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근데 과거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한테 그런 저주를 건다는 게 조금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에게서 저주를 걸어야지. 아무튼 저주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